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지도부가 현안 파악을 위해 잇따라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소통 채널이 없었던 지난 정부 때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습폭우로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데 국지성 집중호우의 원인과 대책 집중 보도합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로봇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활화산 같은 공격력으로 프로야구 각종 타격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이 바뀐 뒤로 광주시나 전라남도를 대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광주 전남으로선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윤고수 기자입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잇따라 찾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점검하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호남을 선택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또 광주시가 당면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반영하는. 일주일 전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이 그리고 지난달 15일엔 장하성 정책실장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장 실장은 청와대와 광주를 잇는 한라인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의 소통 채널이 없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광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대선 공약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한전 공대에 대해서도 좀 더 치밀한 실효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 그리고 호남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될 거라던 대통령의 약속,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광주 전남을 향한 청와대와 여당의 관심은 현안을 해결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직접 또 지역 현장도 찾아주시니까 세상이 또 어떻게 정부의 방침이 어떤 세상을 만드는지 체감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호남 출신들이 다수 발탁됨에 따라서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한 구상이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윤건수입니다. 요즘 장맛비를 보면 우리 동네엔 폭우가 쏟아지는데 바로 옆 동네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국지성 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습폭우에 70대 농민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나주 사고. 이상은 여기 강상고 요리 집중을 그냥 폭우로 왔어. 아니 앞이 안 보이지 앞을 보게. 당시 기상청 예보에 집중호우는 없었습니다. 2시간 만에 한 200mm 내린 것 같아 갑자기. 원래 없는 걸로 다 왔어. 나도 어저께 걸음 뿌렸어. 비 안 올 줄 알고. 최근 창원에서도 예보에 없던 집중호우에 근로자 3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좁은 지역에만 퍼붓듯이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 때문이었습니다. 나주의 경우 사고가 난 노안면에 200mm가 쏟아지는 동안 금천면에는 겨우 7.5mm가 내렸고 다도면에는 강우량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는 한반도의 기온 상승으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늘어나는 추세지만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산지가 70%이면서 특히 우리 지역은 오밀조밀한 산지 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류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요. 이러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구름대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침수나 붕괴 사고는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일쑤지만 아직까지는 예측 시스템마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문제는 국지성 호우가 점차 늘고 있지만 현재의 관측 기술로는 집중호우를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최근 40년간 전국 일강수량 변화입니다. 80mm 이상 호우가 내리는 날이 매년 늘어나 60일에서 80일까지 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 최근의 강수 패턴이 집중호우의 형태로 바뀌면서 강수량 또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이런 집중호우 중에서도 매우 좁은 지역에 많이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잦은 지역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최근 10년간 내린 집중호우 중 국지성 호우가 4번 중 1번꼴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촘촘한 예측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을 지나는 강한 비구름이 어디로 지나갈지 예측하는 건 현재 관측 기술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영국에서 개발된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특성이라든가 기상학적인 과거의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기상청은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예측이 힘들다면 차라리 호우 가능성이 생길 때 빠른 경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이 재해 방지에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명이나 이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도한 정도로 어떤 워닝, 경고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지진이 그렇죠. 지진이 안 나더라도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그죠? 한편 기상청은 한반도 이상 기상 현상인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한 연구를 올해부터 시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최첨단 신기술을 보고 싶다면 이곳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가능성에 머물렀던 기술들이 이제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배터리와 충전의 한계로 인한 짧은 주행거리가 단점으로 꼽히는 전동 스쿠터. 하지만 이 제품은 배터리를 탈착식으로 하고 공중전화 부스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로 고민을 덜었습니다. 배터리 쉐어를 통해서 언제든지 배터리 충전 시간 동안 멈춰지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10초 안에 배터리를 교체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올해로 10번째를 맞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능성에 불과했던 신기술이 구현된 자동차들이 이제는 더 잘 팔리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상용화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초기 단계다 보니까 위험해가지고 실내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장애물들을 설치해서 장애물들을 이제 피해가는 거는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기 자동차 사업을 두고 경쟁 관계에 있는 대구시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대구는 전기차 기반의 자율형 자동차 중심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확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의료용과 산업용 로봇의 발전상을 볼 수 있는 로봇 전시회도 함께 열리고 있는데 세계적 로봇 공학자인 UCLA 데니스 홍 교수의 강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5월 단체와 유가족의 소송이 광주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 열린 첫 심리에서 전두환 씨의 소송 대리인은 5월 단체와 유가족이 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이미 광주에서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가처분 신청 재판부를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재판의 경우 소송 대리인이 출석하는 게 일반적이며 전두환 씨 본인에게 출석을 명할 계획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기아 경기 볼만하죠? 4번 타자가 9명이라고 할 만큼 미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하지만 뒷문 단속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1대 11로 뒤져 경기를 포기할 수도 있었던 5회. KBO 역사가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우의 2점 홈런을 시작으로 이범호, 이명기, 그리고 버나디나까지 4명이 홈런만으로만 9점을 뽑아내는 등 한 회에만 12득점을 올리며 역전에 성공합니다. 결국도 믿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이로써 기아는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신기록을 이어가게 됐고 11타자가 연속 안타를 때려 종전 8타자 연속 안타 기록을 가볍게 넘었습니다. 12타자 연속 출루로 NC가 세운 출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펜지는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8회까지 석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믿었던 김윤동과 임창용이 무너지면서 17대 18로 제역전패를 당하며 7연승 행진에 종지부를 찍어야 했습니다. 들어옵니다. SK 역전. SK가 여기서 경기를 또 뒤집습니다. 화라산 같은 타격으로 올 시즌 전반기 1위를 사실상 굳힌 기아. 그러나 이날 패배는 불안한 불펜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줘 우승을 향한 최대 고민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이 출범식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민심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잘못된 선거제도가 표심을 왜곡하고 기득권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만들었다며 개헌 과정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당 득표율과 비례대표를 연동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결선 투표제 도입, 18세 이하의 선거권 보장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 방식이 논란이 된 가운데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윤장현 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과 함께 답을 찾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 협의회는 1단계로 민간개발이 예정된 4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나머지 21개 공원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공론화한 뒤에 시민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광주 효성 청소년 문화재단이 고려인 마을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효성 청소년 문화재단은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광산구청을 통해 고려인 마을 돌봄이혼 장학금으로 사용해달라며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에 맞춰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문화도시협의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활문화 육성에 중점을 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주권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에 앞서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문화중심도시 정상화 토론회는 오늘 13일 광주 문화재단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5.18의 참상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헌트리 목사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광주에서도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오늘 고 헌트리 목사의 사택이 있는 광주 양림동을 찾아 분향과 헌화를 하고 80년 당시 광주 기독병원 원목실장으로서 5.18을 알린 헌트리 목사를 추모했습니다. 고 헌트리 목사는 80년 당시 직접 5.18의 참상을 촬영했으며 코리아 타임즈와 코리아 헤럴드지 등의 사진과 글을 보내 전 세계에 5.18을 알렸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3명이 연기를 마셨고 1명이 탈출 도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여관 저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벤처기업 3곳이 유망 벤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벤처캐피털 등이 최근 전국적으로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 54개를 선정한 결과 애니젠, GOC, 씨앗 등 광주 지역 벤처기업 3곳이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앞으로 2년간 5억 원 한도 내에서 연구 개발비가 지원됩니다. 전남의 경우는 선정된 벤처기업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광주 문화재단은 시민이 내는 기부금에 똑같은 금액을 더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동 펀딩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단은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소외계층 모든 분야와 순수 예술 창작 분야 등 9개 지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프로젝트별로 온라인 포털에 모금함을 개설해 시민들의 기부금을 모으면 문화재단은 모금된 액수만큼 지원금을 더해 해당 예술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